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 미큐닥터의 조은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웰 피부과의 김형주 원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웰 피부과 원장 김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아니에요. 정말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SNS 셀럽으로도 정말 유명하고요. 또 레이싱 모델로도 활약을 펼쳤던 아름다움의 절정판 정우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주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오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과 또 우리 든든한 원장님과 함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인 여드름인데요. 성인 여드름. 성인 여드름, 우리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여드름 하면 사춘기 생각나잖아요. 네. 우리가 사춘기 때 생기는 여드름을 우리가 사춘기 여드름, 그 다음에 이제 20대가 넘어서 생기는 여드름을 주로 이제 성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해볼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또 사춘기 때니까 뾰루지 나고 트러블 생기고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춘기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피부가 좀 진정됐다 싶었는데 네. 왜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하면 생기고 또 뭐 특정 그 여자들의 그날이 되면 또 네. 생기고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그 여드름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드름은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제일 크죠.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그 다음에 저도 좋아하는 알코올, 그 다음에 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그 마법의 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면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약물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한약이나 또는 호르몬제, 뭐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또 많이 하시겠다고 다이어트약 이런 약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음식. 예,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음식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제일 문제가 뭘까요? 화장이죠, 화장. 화장품, 맞아요. 네. 진짜 화장품 간혹 바꿀 때마다 트러블이 그렇죠. 생길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네 가지가 큰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을 바꿨다 무조건 생긴다. 이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게 뭐죠? 우리가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잠 못 자고 또 그날이다. 네. 이러면 뭐 여자분들은 당연히 생기고요. 네. 또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거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렌징도 문제가 되고 또 바르는 것도 문제가 되죠. 맞아요. 화장을 깨끗하게 안 지워도.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잘 지워서.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지워서. 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장품 하면 되게 잘 바르고 잘 지우면 여드름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정반대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의외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드름에 3적이 있어요. 3개. 삼적? 예. 여드름? 에어쿠션, 파운데이션, 헐. 오일 클린저. 이 세 가지가 3적이에요.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네. 그 여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많이 지우려고 네. 이중세안. 그러니까 오일 클린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한 번 지우고 끝나지 않으시죠. 그럼요. 네. 또 한 번 하셔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기름기를 더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피지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많이. 더 많이 분비해서 네. 그래서 여드름이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화장품들이 문제 되죠. 지성 피부일 경우에는 뭐 네. 젤 타입이라든가 워터 타입을 네. 클렌저 쓰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네.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제일 착각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잘 쓰면 오히려 여드름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안 나는 거가 맞고요. 그다음에 클렌징도 적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감성일 경우에는 그 너무 화장품 코스를 많이 가지 말고 좀 줄여서 두세 가지에서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평균 통계가 있어요. 네. 한국인 여성이 평균 화장품 얼굴에 몇 개 바를 것 같으세요? 한 10개는 바를 것 같아요. 스킨, 에센스, 로션, 네. 크림,
기본적으로 한 4개, 그쵸. 5개는 바르죠? 그 와중에 막 세럼 들어가고 맞죠. 막 영양크림 들어가고 막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이 평균 개수가 한 15개에서 16개 이 정도 되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또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피부를 보호하려고 바르는 건데 화장품은 또 문제가 뭐냐면 방부제, 그다음에 보존제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유해 물질이 약 한 150에서 200가지 정도를 매일 바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하고 잘못하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꼭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러블을 생기게 만들 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이거예요. 남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나한테 맞는 피부, 네. 나한테 맞는 화장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막 너무 욕심이 나니까 고기능성으로 음. 막 다 바르게 돼요. 막 요새 좋다는 거 뭐 EGF 바르고 네. 막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네. 한 끼에 하나씩 먹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10개 먹는 게 좋을까요? 10개를 조금씩 먹으면 다 먹고 싶어요. 한꺼번에 욕심이 과해요. 자, 우리가 화장품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좋은 것들인데 나한테 맞는 거 한 가지를 필요하면 그걸만 바르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근데 선생님, 네. 여드름이 났어요. 네. 저는 그 못 참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짜게 되거든요. 괜찮아요? 짜도 상관없죠? 면봉으로 또 짜고 그럴 땐 피 볼 때도 있거든요. 네. 저는 고맙죠. 흉터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짜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자를 여드름이 있고 안 짜야 될 여드름이 있는데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정 반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짜고 싶어도 짤 수가 없는 게 여드름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여드름의 단계가 있어서 염증이 심하지 않을 단계를 면포 단계라고 하고 염증이 있으면 이제 구진, 농포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사실 면포 단계는 염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고 싶어도 잘 안 짜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은 레이저를 구멍을 내거나 또는 이제 뭐 바늘로 찔러서 맞아.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여드름을 짜는 거고요. 구진이나 농포되면 얘들은 이제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흉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집에서 짤 수 있는 거는 사실 후자예요. 그러니까 농포나 이런 염증이 있는 애들은 짜지는데 면포는 안 짜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것만 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흉은 남겠죠. 저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안 대시는 게 1번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여드름 났을 때. 술을 마셔요? 네, 아까도 다 얘기하신 건데 클렌징들인데 클렌징을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용 클렌저나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세안하시는 게 좋고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머리 감기 걸려서 열나면 우리 어머님이 찬수건으로 이마에 막 덮어주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드름이 좀 나서 피지가 박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온스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에 좀 덮고 계시면 이게 스팀 타워처럼 네. 이러면 모공이 열려서 피지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런 클렌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단순히 스팀 타월만으로도 피지가 약간 그렇죠. 배출되는 게 있는 네. 거예요? 구멍을 그 길을 열어주나 봐요. 네. 피지선. 그러면 열고 세안하고 찬물로 이렇게 패팅해서 닫고 완전 잠깐 좋아. 네. 여기도 또 틀렸어요. 아 지금 문제가 틀렸어요. 자, 어떡해. 찬물로 왜 마무리하시죠? 모공을 조여주려고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 모공을 줄이면 피지가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안 나가겠네요. 네. 네. 그건 아니네. 네. 이럴 때는 찬물로 마무리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원장님 맨날 잡지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이게 생겼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피지가 어렵다. 많은 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잠 못 자고 야근하고 술 많이 먹었어요. 그런 날은 그냥 찬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만. 근데 오늘은 피지 분비도 적고 그런 날, 뭐 내가 그 몸이 컨디션 좋다. 이런 날은 찬물로 마무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다른 어렵다. 거죠. 피부는 진짜 너무 애기같이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매일매일 다르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드름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마술하는 기간인데 뭐 제가 아무리 잘 해주려고 해도 좋아질까요? 그때는 좀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몸의 환경이나 컨디션인데 그런 걸 고려해 가면서 치료를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과하게 치료할 때가 있고 적게 치료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 곳을 정해서 단골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컨디션, 내 상황 이거에 맞는 맞춤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믿음이 가요. 되게 섬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원장님은 정말 네. 사랑입니다.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아, 오늘 듣다 보니까 막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네? 오지 마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원장님, 네. 요즘 수부지란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이야기예요? 저예요, 수부지. 네.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게 국어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우리가 어학사전 이제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던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수분 부족 지성인 거죠. 근데 이게 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화장품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분 다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데 메이크업 때문에 더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수부지예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이중세안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날아갈까요?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요. 수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각질층이 날아가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크린징을 하다 보면 크린저라는 것 자체는 세안제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이제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네. 각질을 없애는 거죠. 녹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노폐물을 사실은 우리가 크린징하는 목적이 그 피부에 묻어있는 뭐 이물질이나 또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 있는 각질층 중에 제일 바깥쪽만 좀 없애는 것 이게 크린징인데 이중세안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각질층을 벗기고 또 벗기고 자꾸 벗기다 보면 결론은 뭐가 줄어들까요? 각질층이 이만한 게 얇아져서. 반으로 줄겠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뭔가 개운할 것 같은 그런 있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를 많이 미는 게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 각질층이 예전에는 기능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하신 다 수분 부족이 가장 원인이 바로 각질층이에요. 그러니까 각질층이 충분해야 그릇이 많아야 물을 많이 먹으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각질층이 바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없애버리면 물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아, 각질이. 네. 과도하게 씻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중세안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화장은 우리가 얇게, 가볍게 하시면서 크린징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류 한 가지로 하고 그냥 물 세안을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원장님 네. 워터로 씻어내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그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클렌징을 폼 클렌징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게 문제죠. 가끔 뭐 예를 들면 딥클렌징도 가끔씩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또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건성인 사람들 특히 이제 뭐 피부에 문제가 있는 아토피에 있던 분들은 이런 딥클렌징을 하면 안 좋죠. 왜냐하면 각질층이 많이 날아가요. 정상인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내가 정상이고 문제가 안 된다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자주 매일 이거는 안 좋겠죠. 맞아. 아무리 좋아도 매일 하면 좋은 게 없죠. 우리가 그 각질층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하시는 것들 중에 뭐냐면 클렌징을 하면 피부가 뽀드득뽀드득해서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우리 피부의 산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피부는 산성, 중성, 알칼리 중에 뭘까요? 알칼리. 네, 중성? 중성. 다 틀리셨네요. 산성이에요? 네,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예. 맞아. 아, pH 6.5인가? 네, 5.5, 6.5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기일수록 더 그렇고 여자가 좀 더 산성에 더 가까워요. 남자가 또 중성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런 산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산도를 맞추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각질층에 있는 각질하고 피지에 있는 피지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질층을 이렇게 없앴잖아요. 클렌징을 네. 많이 해서. 그러면 산도가 어떻게 돼요? 각질층이 날아갔으니까 산도가 산성에서 중성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다시 산성을 돌려야 되려면 각질이 생겨야 되는데 각질이 생기려면 시간이 몇 시간이 필요해요? 48시간. 아니요. 그건 너무 많이 길고 한 2-3시간이면 얼추 많이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그 2-3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거죠, 피부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단기적으로 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것이 바로 피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건조해서 각질층이 없어졌지만 피지 분비는 갑자기 쫙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다시 기름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더 나는 거죠. 과도한 세정은 그래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거죠. 그럼 성인 여드름 한 번 나면요. 네. 그거 아예 완치라고 할까요? 아예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심하게 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좀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병적으로 정말 피지선이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뭐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저 화장품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 조금만 교정을 하시면 웬만하면 정상으로 다 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네.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저는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드름 나는 음식이 예전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논문에서 다 이제 있다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제일 큰 게 뭘까요?
제일 음식 중에 많은 게 물론 술이고요. 네. 술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좋아하는데. 네, 여자분들이 초콜릿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초콜릿, 빵 이런 것들이 라면, 튀김류 이런 애들이 여드름을 많이 나게 하는 선생님, 음식이죠. 그래서 그 마법 걸린 날 네. 당이 엄청 땡기거든요. 네. 초콜릿 엄청 먹어요. 네. 그러면 이런 데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그 원인이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싶은 조언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나에 맞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도 마찬가지고 클렌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이 하니까 좋아서 나도 할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한테 제일 맞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먼저 찾으시고 그래도 난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는 저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다이어트. 예. 그러니까 음식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2번 바를 거 1번 바르고 3개 바를 거 2개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나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렌징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많이 잘 씻는 빡빡 씻는 게 아니라 내가 피지를 잘 뺄 수 있는 방법. 내가 오늘은 피지가 많은 날 그러면 오늘은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온스프를 하고 오늘은 피지가 별로 없는 날 그런 날은 가볍게 세안하시고 찬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피부에 아까 음식도 말씀드렸는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나 또 그리고 여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있어요. 물을 너무 안 드세요. 물, 진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성인용 여드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성인 여드름으로 그동안 너무나도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주 씨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원장님 우리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예뻐지세요.